왜 이런 시대가 도래하느냐?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8개월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영상을 올려서 뭐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영상은 안 올리다가 다시 생각이 변했습니다.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 지금 이 시점이 영상을 올려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구나. 아주 좋은 시기다. 그래서 다시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좀 얘기가 깁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얘기를 다 들어야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반려견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시점 한 6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반려견 문화라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그때 어떠한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지. 그 시대를 딱 요약하자면 의인화의 시대입니다. 의인화의 시대. 그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목줄 당기지 마세요. 목줄 당기지 마세요. 목줄 당기면 개들 목 디스크 생겨요. 하네스 매세요. 긴 줄로 하네스 매시고요. 최대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땅 냄새 맡게 노조크 시키세요. 그리고 사회화 교육 하셔야죠. 친구들끼리 인사시키세요. 친구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개들이 행복해요. 냄새 많이 맡게 해주세요. 그럼 개들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긴 줄을 매고 하네스를 매고 개들을 최대한 자유롭게 냄새 맡게 만들고 개들끼리 인사를 많이 시키는 게 사회화 교육이다. 그게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인화의 시대입니다. 의인화의 시대.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의견을 다 반대했죠. 그런 게 사회화 교육 아니다. 저는 짧은 줄로 산책을 시켜야 되고 목줄을 사용해야 되고 하네스는 산책을 교육시키는 도구가 아니고 친구를 만들어주는 교육이 사회화 교육이 아니다. Calm and indifferent. 문명 안에서 걔가 무관심하고 고요한 상태에 놓여도록 만드는 게 사회화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역사학자죠. 유발 할라리 호모사피엔스 인지혁명 개념으로 해서 인지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걔다. 그래서 사회화 교육은 친구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니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 예전 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죠. 제가 목줄 매라고 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목줄 매고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목줄을 매냐고 그러면서 이거 하네스 매야지.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기를 자격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다가 불과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죠? 조금 지나니까 리더십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 개를 뭐 업어치기 하고 뭐 쥐잡듯 잡들여 버리는 거죠. 그냥 폭력으로 개를 눌러버리고 그거를 리더십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목줄을 차려라는 얘기야. 아니 뭐 프롱컬라 2개 매가지고 업어치기 하라는 얘기야.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십이 폭력성입니까? 제가 리더십은 폭력성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리더십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의 태도입니다.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거고 운동의 방향성을 끌어오는 거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나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그 일관적인 태도가 곧 리더십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힘의 논리로 물리적 힘으로 걔를 누르는 거 그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한때는 목줄도 당기지 말라는 문화가 있다가 금세 변해서 걔를 업어치기를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또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논리를 잘도 만들어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래서 힘으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얘기하죠. 말했잖아요. 물리적 힘이 아니라고요. 리더십이 폭력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누군가가 폭력성이 리더십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대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대로 걔를 대합니다. 만약 훈련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훈련사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과 자기 주변 사람을 그렇게 다룰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당연하죠. 자기가 리더십은 폭력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룰 거 아니에요. 결국 걔에 대한 이해도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얘기가 너무 많이 갔습니다. 여하튼 그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왔죠? 이젠 기준점이 없습니다. 목줄도 당기지 말아야 돼. 걔가 아파요. 이런 시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무한대로 폭력성을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뭐냐? 걔는 폐하 맛이다 해가지고 걔를 막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쉽죠? 이런다는 거죠. 중구난방이야. 그냥 입 터지는 대로 막 말합니다. 훈련사들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아세요? 걔가 말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왜 이런 시대가 도래하느냐?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 훈련 문화가 이렇게 난장판이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가치의 서열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이 훈련의 문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집단 한번 보세요.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집단들을 보세요. 절대적으로 통과해야 될 커리큘럼이 있죠. 그 커리큘럼을 통과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근데 개훈련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뭘 배웠어. 자기 훈련소 소장한테 배운 사람도 있고 외국 책을 보고 배운 사람도 있고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가 최고고 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전문가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기 많은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대중의 인지도가 높다는 거랑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다른 개념이야. 근데 대중의 인지도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 저 사람들 다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시대입니다. 왜죠? 전문가가 뭐다라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나름 전문가라니까. 다 아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미디어의 잘못입니다. 어떻게든 시청률이 나와야 되고 자본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광고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하는 훈련사들,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전문성이란 기준이 없죠? 이러한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의 반려견 문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아무런 기준점도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8개월 동안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유튜브를 쉬었죠. 왜 쉬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훈련 때문에 쉰 것도 있고 또 하나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회화 교육은 이렇게 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말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대에 보니까 한 6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회화 교육, 그 이인화 시대의 사회화 교육과 교육 방법을 논의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말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말 그대로 워딩을 합니다. 제발 좀 친구 좀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 워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반대의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제가 한편으로는 야, 결국 내 말대로 흘러가는구나. 지적 쾌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지. 그때는 다 반대했지만 내 얘기를 듣는구나. 이런 쾌감이 있고 또 하나는 대단히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럼 갖다 써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냥 어떻게 말 바꾸면 돼요. 아까 리더십으로 바꾼 것처럼 다 바꾸면 돼요. 그냥. 그런 세상을 봤을 때 제가
야, 내가 유튜브를 해서 말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훈련시키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집중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그만해야겠다. 말하는 게 이제 지치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국가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요. 그냥 기준점이 없어. 다 전문가야. 그냥 인기 많으면 전문가야. 근데 이게 진리여서 진리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되는 이런 이상한 세상인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 대중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리는 진리여서 진리여야 되는데 인기 많은 사람이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많으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너무 싫었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뭐냐? 국가시험이 시행되는 거예요. 국가시험이 시행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훈련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동지도사죠. 누구나 쉽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생겨난 거예요. 아주 바람직하죠. 하나의 기준점에 의해서 가치의 서열이 분명해지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탄생하는 거랑 기준점이 없고 너도 나도 다 내가 전문가가 되는 세상이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죠. 저는 항상 가치의 서열이 분명한 사회가 가장 도덕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위에 있어야지.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할게. 그러면 다 평등해야 된다. 이 다양성이 존중된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 어머니가 아파요. 어디 지방의원 갈 겁니까? 아니면 삼성병원 최고의 의사가 있는데 갈 거예요. 왜 그 병원을 선택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최고의 의사니까. 정확한 가치의 서열이 있는 시스템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그게 내일일 때는 가치의 서열이 분명한 사회가 윤리적입니다. 근데 내일이 아닐 때, 모호하게 생각할 때는 가치의 서열이 분명한 사회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평등한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무 병원이나 가야지. 가장 이성적인 사회는 가치 서열이 분명해서 가장 전문가가 위에 있을 때 그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고 도덕적으로 흘러가고 사회적으로도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했을 때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 시험이 시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화이팅! 찬성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나 훈련사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아무리 내가 팔로워가 많아도 그 자격증이 없으면 훈련사가 아닌 거죠. 물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2급과 1급이 나눠져 있고 2급은 올해 처음 시행되고 1급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1급 시험은 아주 어렵게 낸다.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급 시험이 아주 어렵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훈련사의 지위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반려견 문화는 발전할까요? 후퇴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사 시험은요, 최대한 어렵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누구나 훈련사가 되는 시대, 누구나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훈련사라면 훈련사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 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의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기를 끌어서 훈련사가 연예인이야? 훈련사가 인플루언서냐고요. 훈련사는 훈련을 잘해야지. 근데 증명할 길이 없죠? 최대한 어렵게 나오길 바라고 또 그 최대한 어렵게 나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서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누리시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자칭 전문가들은 다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 화이팅!